네, 안녕하세요. 수능미시룡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보다 좀 늦게 중반기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저도 6월 모평을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고찰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에서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국어부터 제가 시작할 건데, 먼저 6월 모평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작부터 얘기를 하면, 화작도 이제는 그 라이트한 비문학으로 보고 여러분이 정보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문단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주제를 고려해서 정답을 선택하고 이런 비문학스러운 공부도 필요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담화별 특징들, 발표, 토론, 토의, 고쳐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화작에서 좀 많이 말리셨다면 저는 상반기에 인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인강을 또 추가적으로 들어봐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법인데요. 작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95점인데 문법 2개 틀리고 93점인데 문법 2개, 문학 하나 틀리고 이런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문법 자체가 11번, 13번, 15번 요 라인이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틀리게끔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저도 풀면서 예전 문법보다 훨씬 더 그 깊이는 얕은데 여러분이 더 적용을 잘 하는지 그 적용력을 묻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반기에 인강을 들었다면 그 들었던 걸 그냥 빠르게 복습하고 또 인강을 추가 수강하는 것보단 문제를 풀면서 그 적용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문법은 제가 봤을 때 양치기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인강보다는. 근데 그러면 양치기로 몇천 문제 풀면 되냐? 또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많이 푸는 것보단 한 문제라도 제대로 푸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을 하루에 10문제씩 그냥 정답만 딱딱 체크하고 넘어가느니 하루에 5문제를 풀더라도 그 1, 2, 3, 4, 5번 선지들 전부 다 맞고 틀리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깊게 공부하는 노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문학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그 글 자체는 짧아지고 생각보다 읽는데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 자체를 푸는데 좀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이 상반기에 그일그풀이든 아니면 구조독해든 여러분이 대부분 강사로부터 지문 분석 위주로 그 강의를 수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지문 분석은 여러분이 다 얼추 그 강사처럼 비슷하게 이제 흉내 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지문 분석보다는 기출을 바라볼 때 선지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 선지는 왜 이게 정답인지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제와 직결돼서 정답인지, 혹은 지문의 어떤 2개의 문단의 내용이 합쳐져서 정답이 됐는지, 혹은 또 오답 선지가 정답으로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오답인 이유가 특정 단어를 바꿔치기 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원이 어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으로 체크된 문장에 한해서 여러분이 이게 왜 정답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마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출을 바라보실 때 선지 위주로 공부해라. 전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답이 낮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그냥 쉽게 쭉쭉쭉 풀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문학 공부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EBS 연계 대비만 하느라 혼자 낯선 지문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낯선 고전시, 낯선 현대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반기에 분명히 문학 인강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학 인강을 듣고 기출 문제를 열심히 안 푸시니까 낯선 지문을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그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강을 새로 듣는 것도 문학에 한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배웠던 거에 대한 적용의 부족이라면 인강 교재 복습하시고 기출 좀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6평 이후에 국어 인강이 갖는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6평 이후에 인강은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강좌 정도 들었나? 인강은 거의 안 듣고 전 현강을 다녔었어요. 이제 강민철 선생님이라는 분의 현강을 다녔었는데 저는 6평 이후부터는 열심히 수업을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때 이제 자료를 받으러 갔던 것 같고, 그게 수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저 스스로 판단했을 때 6평 전까지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선생님과 현장에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 저도 반복을 했고, 공부가 전반적으로 기출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독해력이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기보단 저는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 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이제 정교하게 하고, 이런데 저는 시간을 쓰느라 현장 가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틀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듣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6평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인강을 많이 듣는 거에 대해선 전 좀 부정적이에요, 국어는. 그러니까 인강을 많이 듣기보다 차라리 지금부터는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그 감각을 정교하게 하고,
혹은 그 뭐 낯선 뭐 리트 미트 같은 좀 어려운 지문을 풀면서 근본적인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이런 노력이 훨씬 더 저는 이 여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자체를 뭐 듣지 말라라고 말 못하겠지만 신중하게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강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수강했으면 좋겠냐? 첫째는 6평에서 특정 파트에서 우르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문법에서 3-4문제를 틀리거나 아니면 뭐 문학에서 막 4문제를 틀리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강자로 뭐 문학 강좌를 통째로 듣거나 아니면 문법 강좌를 통째로 듣거나 이런 클리닉성으로 듣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6평에서 골고루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 그리고 뭐 문법 하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틀려버린 학생들은 강사분들의 후속 커리가 있죠. 예를 들면 김동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월 클래스가 있고 김승리 선생님은 허들, 김상훈 선생님은 그릿, 박광일 선생님은 네이라 이런 강의들이 있죠. 이런 후속 강좌들이 전반적인 파트별 공부를 다 시켜주면서 심화로 가기 때문에 전 이런 거를 이렇게 골고루 틀린 학생들은 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6평을 잘 봤어요. 그래서 98점, 뭐 97점 뭐 이 정도의 어떤 고득점이 이루어졌는데 상반기에 들었던 강사가 너무 잘 맞아서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 강사와 호흡하면 가졌던 그 감각을. 그래서 예를 들면 1클래스, 10클래스를 타고 이번 6평에서 뭐 98점을 맞았어요. 근데 월클래스를 탈지 말지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뭐 타도 좋고 왜냐면 이제 그 감각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서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타도 좋은데 또 안 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으면 혼자 하셔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혼자 하는 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기출에 대한 공부가 강사랑 다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득점인 학생들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9월 모평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에서 3등급이랑 4등급 이하로만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7월, 8월, 9월에 딱 3박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3등급 이 안에 학생들도 첫 번째 기출 공부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상반기에 기출을 전체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12개년, 15개년 이런 전 개념 기출을 또 보는 것보단 저는 최근 4, 5개년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늘려서 한 7개년 정도면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적합한 기출 문제집은 홀수나 아니면 나기출, 아니 마달 1, 2권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정도 기출만 보시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선지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갈래별로 낯선 지문을 만났다면 어떻게 내가 뚫어나갈지 그리고 문학 개념어들 잘 챙겨보시고 문법들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이런 공부가 그래도 기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EBS 문학 정리에 대해 강좌로 EBS 문학 작품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수능 완성은 저는 안 샀어요. 수능 완성 안 사고 수능 완성 문학 파트만 모여져 있는 강사들의 그 강의 교재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상반기에 여러분이 수특 정도 문학은 웬만하면 들으셨을 것 같고 그거 잘 마무리한 다음에 뭐 수한 쪽 문학 정리 강좌를 듣겠죠. 뭐 대표적으로 OBS, 둔탁해, KBS, 씹어먹는 EBS 이런 것들이 문학 정리 강좌 중에 좀 유명한 거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강을 듣고 반복하면서 작품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능장 갔을 때 익숙한 작품을 만나면 엄청 빨리 풀어서 비문학이나 문법 풀 때 시간을 좀 더 할애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지금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양치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1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지금까지 간슬계 이감 안 푸셨어도 전 상관없는데 지금부터는 간슬계랑 이감 모의고사도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제 9월 모평 전에 나오는 것부터는 꼭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7월인데 뭐 7월 간슬계 이감은 안 풀더라도 적어도 8월 중순부터는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요즘은 이감 간슬계 외에도 뭐 상상, 상상력 혹은 한수, 한수달 그리고 바탕 연필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학생들한테 한수가 정말 그 깔끔하고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한수, 한수달도 저는 충분히 그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오프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 간슬계, 오프 한수달, 오프 상상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온라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오프는 어디서 구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이제 이돌이라는 그 독학재수학원이 있는데 그 독학재수학원 문의하시면 저는 구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주간지랑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양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비문학 위주로 하셔야죠. 왜 비문학 위주로 해야 되냐면 비록 이번 6평은 비문학이 쉬웠지만 수능에서 항상 변별력을 갖는 건 비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양치기 혹은 또 문법도 수능에 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문법 양치기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비문학 양치기 할 수 있는 게 유원준 선생님의 고난도 300제 이게 있죠. 그 다음에 그릿도 뭐 문학 파트 있긴 하지만 비문학들이 또 리트 미트 선별이기 때문에 그릿도 괜찮고 상상인재 비문학도 양치기 하면서 저도 풀어봤는데 괜찮습니다. 피레멘제도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렘 교재를 제가 봤을 때 괜찮았기 때문에 피레멘제도 잘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수능 이상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낯선 문제들을 많이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출은 이해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출과 병행해서 이런 좀 고난도 지문들도 다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법도 필요하시면 뭐 상상인재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뭐 백문일답 혹은 뭐 박상희 선생님의 고난도 문법 350제 이런 것도 강의를 안 듣더라도 교재만 구해서 풀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출, 그다음에 EBS 문학정리, 그다음에 양치기.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현강 다니는 학생들은 이 추가 양치기를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현강 과제 하시면 돼요. 국어 현강이 지금부터 갖는 의미는 현강 과제가 가장 크거든요. 굳이 따로 뭐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기보단 과제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도 그래도 난 인강을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전반적으로 정리해준 인강을 듣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본인 성적대가 각 뭐 파트별로 하나씩 틀리는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 문법 하나 이렇게 틀린 학생이라면 그냥 본인이 상반기에 들었던 강의의 후속 강좌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정교함을 끌어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클래스, 허들, 네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단 문학 하나에서 많이 틀렸다 혹은 뭐 문법에서 와장창 틀렸다 이런 학생들은 굳이 전반적으로 인강을 다 듣는 것보단 뭐 문학을 예를 들어 상반기에 훈련도감을 들었으면 이번엔 문학론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문학론을 인강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피렘 문학을 푼다든지 문법에서 상반기에 문법 올인원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문제 적용력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을 좀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문법 백제라든지 아니면 문법 클리어 OBS 문법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제 뭐 필요하면 수강을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인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인강을 아예 안 듣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는 걸 하나 딱 듣거나 아니면 자기의 약한 파트 문학, 문법 혹은 문학만 뭐 이런 식으로 클리닉성으로 한두 강좌만 수강하거나 9편까지 인강은 이제는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상반기에 제대로 뭐라도 들으셨으면 그것들 열심히 복습하시고 이제는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 6평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학생들도 뭐 상반기에 강사 커리는 타고 기출도 나름대로 풀었는데 이제 뭐 시간 부족을 겪거나 아니면 뭐 비문학 한 지문을 못 풀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학생들은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상반기에 인강만 많이 듣고 여러분은 기출에 대한 분석이나 체화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출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굳이 리트미트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간지라든지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많이 풀기보다는 여러분은 먼저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시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3등급 이상 학생들은 제가 한 5개년에서 7개년 정도만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한 10개년에서 한 12개년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달, 마더텅, 뭐 피렘 기출 이런 것들을 풀면서 좀 양이 많은 기출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에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등급 이하 학생들이 EBS 문학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수특수안을 원 교재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저는 수특수안에 있는 문학만 정리하면 된다 주의고 문학을 정리할 때는 그 강사들의 강의와 교재로 전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굳이 혼자서 품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OVS가 됐든 둔탁해 뭐 KBS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EBS 문학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 학생들과 다르게 좀 인강을 듣긴 들어야 해요. 만약에 6평에서 여러분이 상반기에 들었던 강사들이 잘 맞았는데 그냥 점수만 좀 잘 안 나온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고 아니면 아직 체화가 덜 되고 이러면 후속 강좌를 들으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상반기에 오로칼 들었는데 4등급이 나왔어요. 6평에. 근데 만족스럽고 다시 풀어보니까 충분히 시험장에서 연습만 더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허들로 가시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다. 아예 상반기에 공부한 것들이 체화도 안 되고 적용도 잘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은 아예 새롭게 강사를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비문학, 문학, 문법 3개 적어놨잖아요. 이걸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나 2개만 들으라는 거고, 이거 다 듣게 되면 여러분 인강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에 어떤 강사의 어떤 커리를 따라갔을 때 문학, 문법, 비문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개는 마음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문학만큼은 너무 안 된다, 혹은 문학만큼은 너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어야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인강 들어야 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 비문학, 문학, 문법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만 추가로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비문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문학 읽는 스타일은 먼저 문제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한 문도 안 읽고 저는 지울 수 있는 문제는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저는 문제 먼저 읽고 한 문단씩 끊어 읽는 게 원래 제 독해 스타일이거든요. 수능장에서도 이렇게 했고 오버시팅 다 맞았고요.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지문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차례차례 풀었는데, 이러니까 긴 지문을 풀 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풀러 가면 지문 내용이 다 까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6평 이후에 그 국어는 흐른다라는 교재를 보면서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문제 먼저 읽고 문단별로 끊어 풀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얻고 저는 제 독해 방식을 바꿨거든요. 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렇게 독해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투스 쪽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권교 선생님이라든지 신영균 선생님 혹은 송영주 선생님이 이렇게 인강 비문학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강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풀어야겠다고 깨우쳤어요. 독해력이 부족해서 매번 비문학 한 지문씩 날리는 분들은 이런 분들 전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훈도를 들었는데 너무 이제 적용이 안 돼요. 훈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열심히 병행하지 않으면 좀 뜬구름 잔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저는 문학론 추천드리고요. 필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인강 듣기 좀 부담스러우면 푸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개념 강의를 상반기에 수강하셨다면 또 다른 개념 강의를 듣기보다는 이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문법 백지라든지 문법 클리어 아니면 박사이티 고난도 문법 350제 이런 것들을 풀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혹은 9월 초부터 주간지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리고 현강 다니는 분들은 형원 과제도 이전부터 푸셨어도 됐는데 형원 과제 쳐야 되고요. 어쨌든 양치기는 좀 8월 말이나 9월 초로 미뤄두고,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기출 문제를 한 12개년, 10개년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거. 그러면서 인강으로 여러분의 독해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을 갈래비로 읽는 거에 변주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4등급 이하인 분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국어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되는지 그 타임테이블을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박자라고 말씀드렸죠. 양치기, EBS, 문학정리, 기출공부, 이 3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국어 양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간지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현강 과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침에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침에 기출 안 풀고 이걸 푸냐? 여러분이 수능날 오전 한 8시부터 10시까지는 분명히 낯선 지문을 풀고 있을 거거든요. 그니까 이 시간에 익숙한 지문 풀지 마시고 낯선 지문 양치기 하세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EBS 문학인강이라고 적어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학정리 강좌가 보통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빠릿빠릿한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듣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축구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지 마시고 바로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 하나씩 들으세요. 밥 한 10분 20분이면 먹잖아요. 양치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한 2-30분 빠르게 OBS 한 강 듣던지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EBS 문학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어 기출 분석은 저녁에 여러분이 한 6시 이후에 저녁밥 먹고 나서 국어 기출 분석을 하시고 인강을 들으시고, 이런 것들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타임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현역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국어를 양치할 수는 없잖아요. 9시부터는 수업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9시까지만 딱 양치기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제 현역 N수를 나눠가지고 제가 넣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국어 중반기 공부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